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천 상동호수공원 부지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거 특고합 논란부터 지난해 GTX-B 노선 변전소 건립을 놓고 수차례 갈등을 빚어온 부천 상동 지역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상동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부천 상동 대형마트 부지 개발 사업과 연계한 상동 호수공원 일대 공공기여 사업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기여 사업. 부천시가 계획으로 내놓은 컨벤션 센터, 즉 다목적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공공기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스포츠센터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사실 상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지난해 주민설명회가 열렸을 당시 부천 상동 주민들은 소통이 빠진 개발 사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굉장히 좀 좁아요. 그나마 호수공원이 있어서 맘 놓고 좀 운동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건물이 들어선다는 거 황당하네요. 청년으로서 부천에 살고 있지만 할 게 정말 없어요. 근데 저렇게 단순 공간만 제공하고 알아서 하라는 마인드라면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어느덧 2달 반. 부천 상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에 이어 시의회 본회의에서까지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여에 대한 실효성 문제까지 반대 토론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형식적인 진행에 불과했습니다. 부천시는 이 시설을 시 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시설의 지역사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2명으로 지역 내 여론이 끝내 반영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재심의 요구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사업 선정 결과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인천 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 나들목 구간 15.3km 지점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해 지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기존 도로 일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타조사 통과에 인천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정부하고 다른 또 지방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에 나섭니다. 도로명 주소 직권 부여 절차는 건축 행정 시스템과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진행하며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도로명 주소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인허가와 착공 신고를 거쳐 건축주가 준공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해야 했고 만일 절차를 누락할 경우 최대 2주 동안 사용 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불법 입간판 순회 단속을 실시합니다. 5개 광고물 중 입간판은 표시 기준을 준수하면 신고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광고물입니다. 이번 단속은 매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김포시 동지역의 상가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시는 3차에 걸친 단속을 통해 입간판 신고 캠페인을 벌이고 개고장 부착으로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 입간판을 철거할 방침입니다.
입간판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클린도시과 광고물 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마련 주체를 기초단체로 넘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광역기초단체가 함께 자원순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법을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상황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당초 4개 권역 광역 소각장 마련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 설득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월 갑자기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했습니다. 현행법상 소각장 마련 책임이 있는 기초단체장이 나서 광역 소각장이든 아니든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도였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소각장 신설 문제를 떠안게 된 기초단체장들은 반발했고 이후 인천시와 함께 구성한 자원순환 협의체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과연 기초단체에서 보통 수천억씩, 많게는 1조 원씩 들어가는 이런 방대한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지라든가 이게 대규모로 필요하고 몇 천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역량만으로는 이게 답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그렇게 진척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인천시는 여전히 기초단체가 적극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입니다. 소각창의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군수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만약에 한 구에서 그거를 소각장 건립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던 어떤 다른 방안을 찾던 그건 구청장이 고민을 하고 구청장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역 기초단체 간 소각장 책임 공방에 지역사회 걱정은 쌓여만 갑니다.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해 결과를 얻지 못한 인천시에 책임을 묻는 모습입니다. 광역이 움직였을 때하고 기초가 움직였을 때를 본다면 기초가 한다라는 얘기는 예산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기초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한 상황이었다.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천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책임만 바라며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인천시의 입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좀 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로 표심을 관리해야 하는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소각장 마련은 점점 더 큰 부담입니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 표심 때문에 올해도 자리를 찾지 못할까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설 연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명절 전후 지역에서의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달 말까지 이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경기도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강원도 역시 도시군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기획전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 이몰도 최대 80% 할인 혜택을 앞세우며 설맞이 특가 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역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할인은 물론이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지난해 120개 시장에서 금년에는 160개 시장으로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지역화폐 할인율이나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린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에 앞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최대 25% 할인율로 100만 원까지 경기 지역 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 철원이나 춘천 양구도 설맞이 지역 화폐 특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라집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경우 기차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경기 일산대교나 인천 원적산 터널 같은 주요 유료도로 통행료도 면제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강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기관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엘구어전 미국 부통령 등 각국 주요 인사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엘구어전 부통령을 만나 현 국내 정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국민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했는데요. 경기도 기후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프랑스 통상부 장관 그리고 싱가포르 부총리 등과 만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원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양주시와 남양주시를 공공의료원 부지로 확정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두 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400병상급의 혁신형 병원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함께 돌봄 기능도 갖출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민간 투자 등을 진행해 2030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주 배경 인구를 위한 정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주 배경 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경기연구원은 2022년 220만 명이었던 이주 배경 인구는 2042년 404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주 배경 인구의 장기 거주 지원을 목표로 4가지 핵심 영역과 13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과 외국인 고령화 대비, 다문화 장병 군입대 적응 프로그램, 외국 국적 동포 자녀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입니다. 인천시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다니엘 돌란 슈퍼블루 CEO로부터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몰입형 전시장인 슈퍼블루 코리아를 인천에 유치하는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블루는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기반의 세계적인 갤러리인 페이스가 세운 첫 몰입형 전시장입니다. 약 15,000평의 옛 공장 부지를 개조한 전시장에는 일본의 세계적인 디지털 아트 그룹 팀랩을 비롯해 26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각각의 공간을 자신들의 작품으로 구성 및 연출했습니다. 관객들은 작품이 투영된 공간 속에서 공감각적 체험을 하고 작품에 깊이 몰입해 자신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블루 코리아는 송도 국제도시 골든하번의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 중으로 계획대로 건립될 경우 아시아 최초 사례가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해 낙농, 유구 산업 육성과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유소년, 청소년 낙농 체험을 지원합니다. 젖소 개량 촉진과 노후 시설, 장비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하는 낙농, 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8억 원을 늘려 도비 108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착유기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